무대 지부의 모더레이터를 하게 된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홍경 배우님, 김동희 배우님, 그리고 안국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네. 자, 배우분들부터 한 분씩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 부대에서 차탁한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자, 홍경 배우님 왜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는요 펩텍 역할 맡았고요. 꽉 차서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 아주 재미난 수요일 밤을 한준희 감독님과 김동희와 안국진 감독님과 왜 웃어요? 그렇게 보내봐요. 네. 긴장돼서 그런 거. 네. 감독님께서 한 말씀. 이제 좀 창피해가지고 내가. 안녕하세요. 댓글 부대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깜짝 게스트가 짧게 인사를 드릴 분이 계셔가지고 자,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잠깐 올라와 주십시오. 깜짝이 아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댓글 부대에서 임상진 기자를 연기한 손석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촬영 있었는데 오늘 조금 운이 좋게 좀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근처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그 인사도 드리고 오늘 첫날 첫 관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우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차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창피해. 고장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고장 가셔야 되는 거죠? 나도 질문 하나 받고 갈까? 그거 진짜 뭐 의자 있으면 갖다 주시면 잠깐 앉아있어 하시는 거. 일단 앉으시고 제가 서서 일단 뭐 시작할게요. 일단 그래도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잘라야 거기 좋은 데요? 그러시죠, 네, 뭐 편하게 그냥 뭐 앞에 앉아서 하시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보는 지부인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조금 사진을 찍으셔야 되니까 조금씩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네네. 참고로 한준희 감독님과 저희는 또 DP에서 만났던, 그치? 오늘 이렇게 뵈니까 또 신기합니다. 네, 모더레이터를 또 모처럼 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일단 시사 이후에 오늘 첫 개봉인데 되게 좋은 반응들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어떤 기분이신지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이 혼란스러워 할 거고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입장에서 영화를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라 지금 관객분들조차도 지금 많이 생각 정리가 되셨을까? 어떤 게 궁금하실까? 하는 것들도 많이 궁금하고 오늘 지부에 오면서 처음으로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완성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관객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생겼구나 해서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개봉 전 며칠 동안 저 되게 친한 사이인데 새벽마다 전화가 왔었어요. 하루는 되게 뭔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리고 하루는 또 되게 긴장되는 이런 느낌으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로 그래도 되게 좋은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희 배우님부터 시사 때 좋은 반응 네. 어떤 기분이신지. 영화를 어쨌든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감독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입니다.
경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한준희 감독님한테 감사드려요. 커리어를 주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안국진 감독님도 만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첫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워주셔서 아까 석구 선배님 말씀대로 되게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럴까요? 네. 자, 손석구 배우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가 이렇게 많이 궁금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어떤 영화와는 조금 다른 루트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었을지 관객 여러분들과 그게 통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인터뷰 때 그런 말 했었거든요. 꼭 영화란 이래야지 하는 영화들도 좋지만 영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그런데 일조하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시작이 신호탄과도 같은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기회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듣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여튼 뭐 짧게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완성해 주실 건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한 바입니다. 네, 일단 그럼 배우님들도 손 배우님 가셔야 되니까 뭐 빠르게 질문을 해 보면은 네. 일단 이 댓글 부대라는 시나리오를 맨 처음 감독님한테 받으셨던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보신 다음에 이 작품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설득의 과정들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손 배우님부터. 네.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영화의 대본이 나오면 그 처음에 썼던 그 대본을 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 탈고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은 많이 바뀌기 마련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못해 파괴적이었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확실히 이분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 가령 작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엄청난 도전을 항상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안국진 감독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두려웠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인지도도 더 낮았었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과감한 시나리오라면은 또 너무 과감하면은 외면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초반에는 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만들어 가면서 저는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게 그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하고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어떻게 관객 여러분들하고 소통할지를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는 조금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나아가면서 항상 이제 일단 시작하면은 저는 믿음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충분히 답을 많이 주셨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었죠. 네. 홍경 배우님도 첫 대본 보시고서 감독님 만나고 저는 사실 뭐 그냥 20대 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혈안이 돼 있는 건 내가 훗날 내 20대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걸 남길까 이거 한 가지거든요. 멋있다. 네, 속마음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커리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저한테 특별했던 것은 이거는 약간 그 시대의 초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인물이 20대의 초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시대의 초상이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읽혀서 너무 재밌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역시도 빈칸이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다음날 감독님 미팅을 아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아주 영화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화를 나누시면서 뭔가 설득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 만나기 전부터 그냥 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만나셨던 거예요? 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만나진 않았고요. 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두려움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알고 계셨고 제가 갈팡질팡하는 거를. 근데 그 이유는 빈칸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 감독님에게 좀 그런 믿음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감독님에게 엄청난 그 애정을 품고 있었던 건 제 짧은 한국 영화 리스트, 이 사랑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그만큼 그 작품을 너무나도 애정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뭔가 홍 배우님 설득하실 때 어떻게 뭐 중요했던 말씀 같은 게 있었나요? 거의 저희 집에서 만났고 제 집에서 전 정말 일하기 싫었고 혼자 있고 싶었는데 집에 와서 4시간이 넘었죠? 4시간 넘는 동안 얘기하면, 근데 저는 진짜 배우한테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막 손에 안 잡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싫은데 거짓말. 그랬는데 홍경은 2시간 넘어가면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한 번만 믿어줘 막 이랬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한 번만 믿고 속는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면 안 돼? 이래서 차라리 그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이러면서 하기로 했었던. 예. 알겠습니다. 동희 배우님도 네.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 감독님 앨리스를 너무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감독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전 지브이도 갔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짜. 저도 갔었어요. 앨리스 집이 있대. 영화를 보고 때온 거잖아. 배우 말씀하시니까 영화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거기 가서 감독님이 어떤 사람인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가, 그러고 이제 시간이 엄청 흘러서 댓글 부대라는 작품이 이제 회사로 들어왔는데 감독이 안국진이다. 근데 안국진 감독님 해가지고 바로 미팅하고 싶다 해서 저는 사실 조바심을 많이 느꼈죠. 감독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약간 설득하기보다는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면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감독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얘는 그냥 됐구나. 내가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구나. 감독님 솔직히 하시는 게 경이랑은 다르게 저는 네 감독님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안국진 감독님이랑 친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찍으실 때 이제 되게 다양한 디렉션들을 주시잖아요. 감독님의 그 굉장히 다양한 디렉션 중에서 가장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디렉션이 있을까요? 손 배우님부터 한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사실은 이제 한준희 감독님도 또 한 디렉팅을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배우가 가져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을 주시던 그거를 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면 실제 저의 연기력보다 그거를 실제 해내는 거는 제가 얼마나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속뜻이 이것이겠구나, 이거를 조금 그래도 그 해석을 나름 좀 클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깜짝이야. 근데 안국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테이크를 해서 나오면 이제 나왔지만 한 번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더 갈 때는 또 명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막 뭐를 이제 이렇게 막 쌓여.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몇 번 더 하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저는 좀 자유로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안국진 감독. 왜냐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이라 너무나 자유롭죠. 뭐 갇히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막 뭐를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건 생각난다. 그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거 아시죠? 막 빵 먹다가 전화 받는 씬 있잖아요. 그게 앞에 더 있어요 원래. 앞에 좀 더 있어요. 한 30초 정도 더 있고 그게 총 한 2분 3분 되는 컷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 20번 찍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쓰신 거는 한 8번째 쓰셨나요? 뭐 했는데 그때 딱 정한 거 8번째 쓰려고? 아니 13번째 때 아 이거 오케이구나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핑계 대면서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또 아쉬워서 한 번 더 갔다가 13번째가 오케이였던 걸 까먹고 18번째 때인가 13번째가 오케이인 거 생각나는데 아 이미 좀 오케이 하기엔 명분이 없어서 늦었다 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찍었어요. 감독님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제가 느낄 때 감독님의 디렉팅의 요는 또 다른 걸 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늘. 예. 경 배우님이랑 동희 배우님도 감독님의 이런 디렉션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 좋았다도 괜찮습니다. 뭐 저도 이제 여타 많이 얘기했지만 18번 간 그 테이크 좋았다도 괜찮다. 좋았다예요. 좋았다고 그 18번 갈 때 이제 석구 형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감독님이 둘이서 이제 저희 다방신 찍을 때 감독님한테 한 5번인가 갔다가 감독님이 이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시연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석구 형 옆에서 그 연기를 빼고 얘기를 해달라니까. 연기가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더 못하겠어요 감독님 하면서. 맞아. 감독님이 그 연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UV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나오는 게 그 UV 거기서 연기가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 18번 간 씬이 뭐냐면 이제 첫 타카 맨 처음에 컴퓨터 하다가 등장해서 문 드르륵 탁 열고 막 이렇게 치우면서 가잖아요. 그 씬인데 이제 감독님이 한 5번째인가 6번째 찍다가 그냥 좀 짜증 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 딴에는 막 짜증 난다고 막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7번째 때 그게 아니고 한 15번째 가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감독님도 아휴 이러고 그 경희는 그걸 뒤에서 찍고 있고 그 영상 있거든요. 그렇게 18번 갔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18번을 하신 거지 아니었으면은 18번 가지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 정말 좋은 감독님이십니다. 좋은 디렉션과 홍 배우님도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테이크를 많이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되게 죽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머지 배우분. 네. 원상이 네, 저는 근데 솔직하게 정말 테이크 많이 가는 거 좋아하고 저는 되려 처음이 제일 좋다 이거를 되게 제 짧은 이 학식으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짧은 경험상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다 보면 저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인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그냥 이번 작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감독님이 그냥 좌표 찍으면 걸로 띄워보고 또 반대로 찍으면 띄워보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된 상태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반대야? 저는 이게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을 때 내 몸이 반응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나는 거는 제 머리로는 쉽지 않은데 감독님이 그런 걸 좀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준희 감독님도 테이크 많이 가세요. 준희 감독님도 네. 갑자기 네네. 네. 근데 저는 두 분 다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의 작업 방식을 너무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 감독님들 아까 석구 선배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동의하는 게 어떤 걸 원하든 그냥 일단 저질러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준희 감독님도 예전에 DP 할 때 물론 제가 되게 작은 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니 한 번 더 가져 하고 이제 자유롭게 해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DP부터 제 연기 인생이 재밌어졌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갑자기?
이런 분위기의 지부인 또 처음이네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손석구 배우님이 지금 이제 현장에 또 이동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가서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부대 많이 촬영해 주십시오. 이 영화 진짜 잘 돼야 됩니다. 너무 재밌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의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산만한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영화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앙춘 감독님이 이 댓글 부대라는 원작을 처음 이제 하셨을 때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싶어 했을 때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왜 이 댓글 부대라는 원작을 하고 싶으셨는지 최초의 이 기획 어떤 매력적인 지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소설 원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영상화하기가 엄청 어렵게 일단 재미는 있었고 당연히 재미는 있어서 근데 영상화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가 조금 도전 의식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미는 있는데 좀 동의가 안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 빠져들게 됐죠. 네. 아무튼 이 영화를 그렇게 감독님이 아무튼 만드셨을 때 조금 다른 시각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안국진이랑 감독만의 색깔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두 배우님은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보셨던 게 이번 시사 전이었었죠? 보신 다음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감독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감독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했고 그게 정말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영화 어땠냐고 막 많이 물어보는데 결말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호불호가 나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도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관객분들이 보시면 좀 불호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왜냐면 딱 정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영화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시나리오 볼 때부터.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 배우님도? 저는 내러티브에 대한 믿음은 시나리오를 보고 이미 가졌었고 제가 감독님 그 앨리스를 보고 사랑했던 점은 저는 영화라는 게 이 이야기 구조, 이야기 혹은 이야기가 어떤 걸 다루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요즘 영화는 되게 시각적인 게 강하거든요. 결국 이미지로 뭔가 사람을 매혹시키고 압도하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국진 감독님의 데뷔작이죠. 그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거 보고 저는 사실 감독님 미학에 되게 이런 얘기를 되게 기괴하고 또 해학적으로 다루면서 되게 아주 미학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어떻게 그려질까 하면서 형래 감독님의 촬영이나 이제 주희 감독님 미술 그리고 상경 실장님 그리고 뭐 희선 누나 이 모든 크루분들이 어떻게 이 화면 안을 꾸리시는지를 보면서 봤는데 역시 촬영하면서도 감탄한 지점이 많았는데 준희 감독님 말씀대로 다 보고 나서도 와 내가 봤던 게 틀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어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볼 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붙여졌을 때 와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또 다른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안국진 감독님 너무 친하기도 하고 그간 했던 모든 작업들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뭐 저 DP도 그랬었고 그 전에 뺑관도 그랬었고 계속 감독님한테 대본도 보여드리고 코멘트도 받고 편집본도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고 받고 똑같이 감독님도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댓글 부대의 사실 시나리오도 모니터를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편집본이 나왔을 때도 몇 번 동안 리뷰를 했었었고 되게 긴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극장에서 본 다음에 느꼈던 거는
감독님이 선택하신 결말이 극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저도 모니터를 하면서 결말에 대해서 방금 배우님 말씀 주셨으니까 나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그 압도되는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직구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감독님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었고 한 말씀 해주시면 결말에 대해서. 사실 울지 말고요. 네, 여기 전에 처음 보다가 악플을 하나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인상진 그 자체네요. 네. 안 그래도 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엔딩 자체가 사실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상업 영화로 이렇게 들이밀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엄청 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모험적이고 그리고 엔딩 또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조금 용기를 낸 게 이 영화가 진짜 이 스크린에서 끝나는 시점이 끝이 아니게 만들고 싶다였고 엔딩 크레딧까지 모두 올라간 뒤에 결국 못 참고 핸드폰을 그때 보고 이 영화의 정보를 쳐보면 그 이후의 엔딩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 영화 엔딩에 대해서 단순한 감정 하나만을 느끼고 끝나거나 어떤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이 극장 안에서 내 기분을 딱 단절시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이걸 관객들이 어떻게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답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기분이 바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말이 굉장히 서로 공유하는 게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찍고 나서 사실 막 관객 수 이런 거보다도 실제 반응이 어떨까가 너무 궁금한 상태였었고 네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항상 좋은 말이 훨씬 많던데 왜 아니? 네, 드디어 이제 막 일반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하는 설레임이 좀 있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아무튼 제목도 댓글 부대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댓글들이 있으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하나씩 실제 여기서 좋은 했던 걸로 거? 영화의 어떤 댓글들 중에서 아니 어저께 UV방에서 김창원 닮았다고 영화에 대한 댓글 막 입이 영화 얘기를 옹졸하고 할 때, 눈이 영화 쳐져서 킹 받는다 이런 영화 거. 얘기를 해달라고요. 아니 어제 나 그걸 더 많이 봐가지고 영화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지금 영화 얘기하러 왔는데 미안해요 나 의방 얘기. 아니 댓글은 김찬원 닮았다 댓글 보내주시고 되게 용기 내서 나간 건데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예, 네가 먼저 알겠습니다. 저는 모 사이트에서 감독님한테 이게 바로 K 인셉션이다라는 댓글을 보고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어요. 했더니 뭐 본인은 야 K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와 진짜 와 K 인셉션 최고. 난 진짜 최고라고. 그래서 감독님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보여줬는데 부분을 편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어쨌든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서 감독님한테 보여드린 건데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그래서 네 아무튼 전 그 댓글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김찬원 닮아서 팬이 빠지신 거 아니죠? 괜찮아요. 기분 좋습니다. 경배우님도 인상에 남는 댓글 있었으면 저는 아까 그런 댓글 봤었어요. 이 시대의 초상이다 이런 댓글을 봤었었는데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와 같았어서 그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생각났어요. 네. 엄청 말씀해 열심히 주시죠. 적어봤는데 아니 그만해? 하세요. 해주세요. 되게 좋은 거야. 꼭 영화 속 마냥 임상진 마냥 진실을 위해서 영화 자체가
하나의 게시물로 치부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평을 받는데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이 엔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마웠었어요. 그 댓글 자체가. 감독님 쓰신 거 아니죠? 이시만 아니에요. 영화 자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계속 뭔가 그 김동희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이제 차타카스는 시종일관 가짜하고 진짜하고 임상진과 관객들을 동일시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도 되게 많이 전달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 뭔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나 이게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감독님 많이 도와주셨다 혹은 도움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타카시 이제 준희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중간에 있는 역할이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야 관객분들이 그 티말레 딱 들어가서 이제 혜택 나오고 찡버킹 나올 때 몰입해서 보실 수 있겠구나를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거기서 관객들이 이렇게 딱 이끌리지 못하면 이 영화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그 다방신에서 이제 임상진과 얘기하는 첫 다방신에서 그거 전대요 하고 막 이제 기자님 기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씬들을 대사를 정말 많이 다듬고 그 이제 저 막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숙 훈련을 한 내용도 그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고 그래서 차타카 캐릭터를 잡고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거 잡기 시작하면 그냥 차타카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잡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그걸 제일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팀 차타카스는 감독님의 어떤 뭔가 본연의 색깔 인간 안국진이 좀 많이 담겨 있지 않나요? 중간이신가요? 다방도 뭐 사실은 손석구 배우까지 해서 촬영하던 중간에 이거 너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근데 연출자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하다 보면 조금씩 성향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좀 찌질한 면들이 좀 담긴 했죠. 그거보다 동의를 얘기하면 엄청 진짜 제 일평생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착해요. 정말 너무 착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이게 착한 걸 계속 느끼니까 다방이 뒤쪽에 이제 촬영이 좀 뒤쪽에 밀려 있었는데 계속 저렇게 착하기만 하면 어떡하지 해서 어느 순간부터 동의를 만나기만 하면 너 그렇게 착해서 뭐 했을래 그만 좀 착해라 가스라이팅을 좀 못되게 살아라 맨날 했더니 되게 못해졌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스텝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동희한테 어떻게 했길래 감독님한테만 애가 저렇게 싸가지고 없어졌냐고 저한테만 못돼져가지고 참 배우네 참 배우. 네.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배우님 연기하신 혜택은 제가 대본 봤을 때에 비해서는 제 대본을 몇 년 전부터 한 2번, 3번 정도 봤었으니까 훨씬 더 뭔가 유연하고 좀 그걸 리드하는 느낌들로 좀 바뀐 인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뭔가 배우 캐스팅이 된 이후에 뭔가 감독님이 좀 바꾸신 건지 아니면 촬영을 하시면서 뭔가 바뀌게 된 건지. 사실 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만났을 때 제가 막 거의 발목 붙잡다시피 했던 그 시점의 시나리오는 펩텍 자체가 너무 약하긴 했어요. 저도 느낄 정도고 펩텍 캐릭터를 디벨롭은 분명히 시켜야 된다. 어떤 배우한테 가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아직 뭐 어떤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홍경한테 간 상황이었고 홍경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약간 홍경과 같이 만들어 가자. 나는 이 역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행여나 그러니까 촬영이 막 2주 전까지도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현장에서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때도 불안할까봐 그거였는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막 즉석에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동선과 막 새로운 대사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되게 좋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리고 이게 뭔가 보면서 저는 감독님 집에 많이 가봤으니까 티말랩 집 같은 건 감독님 집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방 같은 것도 감독님 집 근처에 있던 다방에서 촬영하신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좀 그런 본인의 것들 수용했던 과정에서 이상한 다방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쌍화탕 드시러 갔던 다방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다방은 같은 동네에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 장승배이 같이 지냈었을 네, 때 그 동네에서 그냥 밤새 시나리오 쓰다가 아침에 친구랑 김밥 천국 24시간이니까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고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카페가 문을 안 연 시간인데 생뚱맞게 그러니까 상도역과 장승백역 사이에 다방이 있어서 여기 왜 다방이 다방이 왜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 있지? 해서 친구랑 그냥 내려가 봤었어요. 내려가 봤는데 너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고 막 이게 설명하기 뭐한데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들과 막 너무 이상해서 거의 그 친구랑 그 친구도 영화하는 친구였는데 거의 3-4시간을 거기 앉아 있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인상이 계속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 시나리오 자체 거기를 다방으로 처음부터 묘사하지는 않았었는데 결국 제가 상상하는 게 그 다방 쪽으로 몰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하다가 결국 그 똑같은 다방으로 가서 찍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방이랑 지금 영화에 나온 다방이랑 똑같아요. 제 기억에 느낌이 완전 똑같진 않고 그 이상한 기운을 다시 구현할. 안 그래도 그때 그 다방 사장님이 그대로 계셔서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분은 칭찬인 줄 알고 우리 돈 많이 들여서 다 바꿨어 막 이렇게 자랑하시고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뭐 집 내부 공간 같은 것도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는 소품이나 뭔가 미술적인 것들에서 집은 그 티말랩 집 자체가 사실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이렇게 둘이 서로 데뷔하기 전까지 친구였는데 그때 같이 살던 집이었었어요. 화곡동에 있는 그 집을 거의 그대로 따온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차타카의 방이 제 방이었었어요. 똑같은. 그래서 요번에 생각이 났는데 그 방에서 앨리스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차타카시 앉아있던 딱 그 구조에 그 방에서 그 시나리오를 썼었고 이제 조현무의 촬영 감독이라고 지금 아주 뭐 잘 나가는 촬영 감독인데 그 친구가 찡버킹 방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 본인들 얘기를 잘생긴 배우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구현하고 뭔가 그렇죠. 그런 쾌감이 없잖아 있긴 했죠. 근데 그 우리가 살고 있었던 촬영 감독이랑 둘이 너무 익숙했던 집이라 여기서 되게 이 배우들을 풀어놓고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 집을 구현해서 짓게 됐죠. 실제 그 집에서 대관람차가 보이진 않았죠? 그렇죠. 거기 저희가 살던 집은 앞이 벽이었었어요. 집 구조는 똑같은데 진짜 살기 힘든 집이었거든요. 거기 사실은 그냥 옥탑에다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 들어주시면은 한 분씩. 자, 저기 4번째 줄에 흰색 옷 입으신 분. 네네 맞습니다. 네 5번째 줄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까 티말랩 그 집 얘기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 막 대관람차가 보이고 막 앞에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 막 환상의 나라, 막 꿈의 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타카시 얘기했던 허구의 인물들이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영화가 열린 결말이 아니라 임상진 기자가 다시 차카탓을 만나서 결말을 만들게 된다면 그 임상진 기자는 자기가 썼던 기사들이 다 오보가 아니고 실제 이런 댓글 부대가 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감독님께 질문이신 거죠? 배우분들 아, 결말 네. 얘기는 배우님들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관람차 얘기만 하면 거의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맞고 그러니까 엔딩으로 가면서 이 티말랩 자체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사실은
촬영과 조명의 컨셉이 반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원래 반사라는 거는 뭐 인물의 내면 혹은 뭐 인물의 자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저희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미러링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임상진과 티말렛 왜 각자의 미러링이라는 의미로 반사의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임상진을 보면 사실 반사돼서 본인이 반사된 이미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감정이 크게 변할 때마다 임상진은 본인의 모습이 반사된 모습으로 영화상에 나오고, 티말렛은 실체가 없는 조명에 대한 반사 이미지로 나오죠. 그게 계속 이 티말렛 개개인의 감정이 변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차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거니까 이거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보기 좋은 것 같지만 파라다이스 같고,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온 건 바로 옆에 있을 때 불편해 보이는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 조명을 내가 끌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파라다이스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엉켜서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찡버킹이랑 펩텍이랑 차타카시 셋이서 이름 정할 때 차타카시 이렇게 대관람차 보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시네마틱하네요. 진짜 너무 좋다. 경배우님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우분들, 네네. 임상진이 차타카를 찾아서 그 자기의 기사가 오보였고 그게 다시 이렇게 수정이 되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그럴 수 있을까? 차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할 때부터 댓글 부대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다만 그냥 차타카, 뭐 찡버킹, 펩텍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투영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러링이 되고 투영이 된 것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악플을 보고 내가 진짜 저 사람 끝까지 잡아서 잡겠다 하면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잡는다고 그 악플이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악플들과 어떤 그런 조작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임상진의 차타카를 잡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후련하겠죠. 드디어 잡았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공격을 더 당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못 잡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동의해요. 동의해.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저 너무 자, 다음 질문은 동희 배우님이 한번. 네. 저기 과 잠바 과잠바 입으신 분, 네네네. 네. H,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작년에 이거 기사 떴을 때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감독님하고 뵙게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성철 배우님이 연기하신 찡버킹 캐릭터와 펩텍 캐릭터가 그 관계성에 대해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 펩텍이 유난히 찡버킹한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달리 되게 크게 반응하고 찡버킹이 하는 말에 눈물도 보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찡버킹 역할을 대했는지 그 관계성이 좀 궁금합니다. 배우님 먼저 말씀 주시죠.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홍경이 우는 장면을 찍은 날 조명 감독님이 홍경이 우는 걸 보고 이 새끼들 사귀는 거 맞았네 이랬어요. 저번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귀는 거 맞았네 이 새끼들 막 이랬었어 조명 감독님.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성숙한 내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펩텍 같은 경우는 독립을 못하는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오히려 집착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 이제 홍경이 직접 설명해 주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찡퍼킹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찡퍼킹은 이 집단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독립하고 싶어하고 내가 성공해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립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은 자립했는데 몸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펩텍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뭐 감정적인 거는 감정적인 거는 배우님의 또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초반부터 그 과정을 빨리 얘기하면은, 저는 이 차타카시나 찡퍼킹에 비해서 밖에 외부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에서 찾아보려고 감독님한테 그렇게 4시간을 붙잡고 얘기한 거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인물이고 언제나 이 두 친구에게 지는 인물이면 영화 자체에 그렇게 좋은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찾아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친구에게 애착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가지 못할까 얘는, 그런 이유를 좀 찾아봤었고, 그리고 참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 나갔고, 어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존재라는 게 입증받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자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뭔가가 나의 존재를 입증해줘야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펩텍 역시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자아의 성립이 좀 안 된 친구였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역시 얘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둘과 같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동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들에게 이거를 내가 추진해 볼 거야라고 이렇게 포부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틀어졌을 때, 그리고 이들을 잃게 생겼을 때 그런 거. 근데 저도 그 우는 거 사실 납득 안 돼서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울 수 있어요? 이거 관객분들 따라갈 수 있어요? 했는데 한 3초 그렇게 물어보고 왜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하고 이제 울어서 질질 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덜 짜는 것도 있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울 수가 있어요 해놓고 엄청 울었어요. 가서 한스 스멜바 했더니 엄청 울어서 저 모니터 보다가 저도 울고.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믿는데 진짜 저 눈물 많으세요 감독 되게. 아니 뭔가 확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눈물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상황에 내 죄책감이 안 그래도 있는데 제일 내가 기대고 싶은 친구가 날 비난하고 이런 성격이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장면 거의 다 납득이 되지 않았나요? 그 역할의 눈물에 돼 있어서 대부분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경희 말대로 그때 진짜 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 의아함이 있긴 했었어요. 너처럼 다 찌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었죠. 다들 저한테 그 상황에 누가 우냐. 감독님한테. 네. 아 네. 저 상황엔 너만 우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홍 배우님이 한분. 이거 참 어렵네요. 감독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한 분씩 아, 하는 그래요? 건 네. 저도 힘듭니다. 네. 네네. 네. 우선 감독님께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결말을 그렇게 지어주신 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단순하지 않은 게 여러 번 관람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 이거 초반에는 욕하려고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오늘 2회차 관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물론 정답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상진 기자님이 그 이전 편집장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너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로 만전의 그 본부장님과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또 뭐였었지 그 만전의 그 언론조작팀의 그 팀장님하고 한때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끊긴 장면 이걸 봤었을 때 처음에 봤었을 때는 거기서 다 임상진이 옳고 제대로 가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다 당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강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결말을 알고 다시 보게 되다 보니까 혹시 임상진이 본인의 너무 관점에서만 해서 이걸 또 의도하지 않게 오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던 거고 그런 팀이 아예 없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이 뭐 제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긴 하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에 이제 댓글 부대로 임상진이 정말 조작된 현실을 바라보는 거를 결론 짓는 거를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많게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런 식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셨는지 생각하신 결말이 있기는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기다신 건지 생각이 있으신 이게 건지 마지막 질문이니까 포인트 질문. 마지막 말 하려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까지 앞으로 얘기한 1분 동안 빈도해가지고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정해놓으신 그래도 본인만의 결말은 있으신 건지 그게 생각이 있으신 결말이신 건지. 네. 이거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 관객 분들과 만나기 전에 이제 언론 배급 시사 같은 걸 먼저 하고 기자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먼저 기자분들한테 막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기자분들을 관객 대하듯이 대했을 때랑 일반 관객분들을 대했을 때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작하고 제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완전히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난 이게 좋았다라고 한 부분이 뭐 댓글 부대며 뭐 티말랩이며 어린애들이 인터넷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저는 뭐가 나빠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죠. 나쁜데 그래서 뭐 어쩔 거야 인 거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진실이 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소비하면서 살아갈 건데 라고 했을 때 가이드는 누가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딱 의도했던 방향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임상진이 억울해 보이겠지만 두 번째 보면 제 지금 팩트 체크 한 거 맞아가 보일 거고, 제 결국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쟤마저도 사실 내가 동정하거나 공감해야 되는 인물이 맞아라는 생각도 들 거고, 제가 생각하는 종국에는 제 기자 맞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봐도 이야기가 맞거든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마지막의 상상은, 이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내가 당장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코멘트를 계속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일반 관객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상상으로 뒤에 영화들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했었던 거죠.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한 분만. 네네. 이렇게 하고 제일 뒤에 네, 양손 흔들고 계신 분. 네네네. 양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보고 재밌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요.
실체가 없는 댓글 부대가 과연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악플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 댓글을 없앤다는 이유로 댓글을 차단한 그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댓글 부대가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왠지 되게 설득되는 기분인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그냥 진실이 뭐지 지금 그러니까 진실마저도 소비되는 세상이고 여기에 호도되기 쉽고 진실이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광고가 되기도 하고 그게 정치가 되기도 하며 모든 산업 전반에 끼치고 있는 것인데 기자야 뭐 댓글 부대야 인터넷이야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진실은 뭐며 이 감춰진 진실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의는 뭐야? 뭘 믿을래? 뭘 믿지 못하겠으면 뭘 추구할래? 라는 식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틀은 이 영화마저도 인터넷 게시물의 하나처럼 보이거나 이 영화는 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의. 저는 우리나라 영화에선 본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실제 실화인 영화도 이 영화는 허구입니다라고 하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영화를 찍어 놓고서는 실화입니다라고 제작사의 반대가 없었나요? 엄청 있었죠.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저는 뒤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제작사가 지는구나를 이미 알아보고 대표님이 용감하게 정말 용감한 결정을 떠주신 그렇죠. 대표님이 엄청 용감한 결정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 감히 실화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 전체를 다 블랙 코미디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관객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관객은 다 안다. 우리의 의도도 알 거고 결국엔 다 안다. 그러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가자 라는 선택. 사실은 관객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선택의 반복인 영화다라고 저는 그거는 자신할 수가 있고 관객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박수 치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모든 사건들은 사실 다 실화 기반이고 찾아보면 이것도 실화 기반이지만 실화는 아닌 거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화야, 저건 실화 아니겠지 하는 것들이 실화고 이건 실화겠지 했던 것들이 뭔가 이 시간 순서가 뒤틀려 있거나 근데 뒤틀려져도 진실은 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엄청 찾아내서 여기에 녹이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되게 혼란스럽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의 기사처럼도 보이고 하나의 게시물처럼도 보이고 이 영화에 나온 매체처럼 영화 자체가 소비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배우들도 첨언 좀 하시면 저는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제 대사긴 한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안 믿으세요라는 말이 지금 감독님의 말에 좀 약간 붙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걸 어쨌든 정말 그 임상진이 계속해서 봤던 이 여론 조작을 하는 뭐 방법이 해가지고 게시물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짤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처럼 영화가 보이길 바라셨다고 하셨는데 딱 그 대사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믿으세요 하면 제 기억상으로는 임상진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사실인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경 배우님도
네, 저도 근데 조금 다른 얘기 덧붙이자면 저는 이게 직선으로 가는 영화의 형태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감독님이 그 관객분들에 대한 것들, 관객을 믿고 가자라고 했던 선택에 되게 너무 상기되면 좋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저는 제가 영화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거는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아직까지 뭐 뭔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게 오는 좋은 선택지들 중에 가장 제게 흥미로운 것은 나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만드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야지 제 안에 동력이 도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영화를 보고 단번에 이것이 이해가 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막 팡팡 터지고 이런 것도 영화가 줄 수 있는 어느 한 힘이지만 그거 외에 내가 모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탐구하게 하고 하는 영역에서 영화가 저는 거기에 매료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영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진기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그런 형태의 영화가 우리 영화에 좀 있지 않나? 우리 영화에 담겨 있다 생각해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뭐 이해가 안 됐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단박에 커트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해가 안 됐을까 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다시금 보는 행위 자체가 참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네요. 네. 말씀처럼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영화예요. 전 이 결말이 정말 아직 올해가 많이 남긴 했지만 올해의 엔딩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용감하고 훌륭하고 대담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뭐 영화에 대한 응원도 좋고요. 감독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겨서 마지막 인사이면서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용기들이 계속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제작사 입장에서 제작사 대표님이 단 하나라도 타협하거나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는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라는 게 하나라도 있었어도 아마 이런 방식의 영화는 완성이 안 됐었을 것 같고, 물론 뭐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면서도 정말 변호사 자문을 2, 3일에 한 번씩은 구한 영화긴 한데 매번 저의 주장에 그냥 동의해 주시고 그냥 반 속아 주시면서 계속 이런 선택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용감한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작사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대표님한테. 이경 대표님 한번 나오시죠.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님. 이경 대표님. 저 맨 뒤에 네, 계시네요. 맨 뒤에. 저기 잠깐 계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면 대표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배우님도 인사. 여긴 저희 PD님이세요. 서현 PD님. 네, 저도 저 정말 그 자부심 느끼는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영화 해놓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되게 나이브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그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우리 윗세대 선배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그 르네상스를 만나 좋은 초상들을 남기셨잖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근데 어떤 시대적인 요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동이나 저 같은 배우에게 영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얼굴들을 남긴다는 게 그리 그때도 어려웠겠지만 지금도 되게 어렵구나에 대한 것을 느끼고 항상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저희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고 충족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되게 책임감을 갖고 임했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그게 뭐 배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배우들이잖아요. 저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석구 선배님만큼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가, 그 조합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있다. 감사합니다. 이배우님 GV를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 진짜 너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안 됐을지언정 그래도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고 이런 자리에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리고 댓글 부대라는 작품 찍으면서 저기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하고 감독님 다 전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고생을 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고생이 제가 봤을 때는 스크린에 좀 잘 녹아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자리 처음 딱 하면서 느낀 게 관객분들을 조금은 떳떳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앞으로 또 집에 돌아가셔서 저희 이제 GV 했으니까 또 SNS나 뭐 커뮤니티 혹은 카페 뭐 이런 데다가 해시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는 다 보니까 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그렇게 또 올려주시면 또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댓글들은 첫 개봉인데요. 또 좋은 추이로 또 많은 흥행을 이룰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품에 나왔던 것 같은 해시태그 많이 해가지고 인스타 같은데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신 맞아요. 준이 감독님. 한준희 감독님에게도 네. 박수 한번. 자, 감기 조심 돌아가시고요.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